이 언론계 선배이시고 유명한 작가이신 김성한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년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을 다룬 소설이 있는데 5권짜리예요. 이분이 매번 앞에다가 이런 글을 발문으로 적었어요.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을 해도, 만번 목을 벤다는 뜻이에요. 만참을 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라고 했어요. 이 권력자는 무능하면은 여러 사람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무능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더구나 보수는 문명 건설의 챔피언인데, 특히 한국의 보수는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부국 강경 노선, 그 다음에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그 평화적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을 건설한 챔피언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만나가지고 보수가 무능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 무능함을 가장 무겁게 보는 편입니다. 예. 지난달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장도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건 역사의 퇴보가 아닐까요? 퇴보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윤어게인 극우 컬트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극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조건입니다. 극우 세력은 일단 법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선동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선동 중에서도 가장 나쁜 인종주의적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핵심인데, 중국에 대해서 인종주의적 선동을 하거든요. 중국 간첩이 선관위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거짓말 막 퍼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은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게 컬트니까 일종의 사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력 세력 당권파라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저는 막장까지 갔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경으로 치달으면은 일단 소수화가 되잖아요. 소수화가 되면은 결속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세상 돌아가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해요. 이번에도 일반 국민 상대 지지율은 항상 조경태 의원이 1등이었다고요. 그런데 1, 2등에도 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로 비교하면은 짠물 농도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사해, 백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해에서는 동물이 생존할 수 없듯이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정치가 살아 숨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원히 접수된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보수 세력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장동혁 후의 앞날에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주권 정당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해야 할까요?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80도로 달라져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우선 윤석열, 김건희와 무자비하게 전련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비호하는 사람들은 당에서 제명을 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그 공천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 정도 수준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적, 청산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인적 정리를 해야죠. 근데 지금 최고위원 중에도 대놓고 윤석열 불법계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로 편드는 사람 있잖아요. 장동혁 당대표조차도 그분이 계엄 해제 결의에는 가표를 던져놓고 그 뒤에 하는 행동 보면은 결국은
들고 온 말이죠. 비상계엄, 찬성, 그다음에 탄핵, 반대, 부정성 음모론, 비호 이런 걸로 되더라고요. 그 최근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는 것 중에서 깜짝 놀랐는 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한길은 의병이다. 그러면서 또 일부 세력을 가리켜서 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거기 가만 보니까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을 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정신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파괴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으로 들어와서 당을 분열시킨 거거든요.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 한국 보수는 재생 불가능입니다.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앞날은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우선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이죠.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고 젊은 층에 소구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개인적인 능력이 있고 플러스 어떤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작년 12월 3일 아주 역사가 지금 기로에 서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했잖아요. 18명의 국회의원들을 끌고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힘을 구한 거예요. 그 18명도 없었더라면은 지금쯤 국민의 힘을 내란 당으로 몰아가지고 정당 해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더 크게 설득력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밀려났죠. 밀려났고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상당한 득표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음모론자들이 더 세니까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차피 한국 정치에서 특히 한국 보수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지도 그룹이 되지 않을까,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한동훈,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대선 때 8.34%를 득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정치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젊은 층에 상당히 확실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 보수 정당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잠재력은 잃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준석 8.3%는 이준석의 나는 연설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1시간을 연설하는데 문장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선거철이 아니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장점을 보여줄 무대가 지금 안 생기는 거라. 그런데도 가끔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나 제안을 할 때 아주 신선하고 또 IT 전문가 수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점에서 한국 보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는 군명적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 때 이준석과 한동훈이 손을 잡아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도